반갑습니다. 화장품 사업하는 남자, 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러시아 비즈니스를 비교적 진짜 오래 했던 캐릭터인데, 저한테는 브랜드를 결과적으로 놓고 뺏기게 되는 아주 특이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장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뻔한 내용을 배경으로 쓰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 회차에 그러니까 말로 풀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없지만 저는 진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하이엔드급 300개 살롱에다 제 물건을 납품을 했었죠. 그게 제 주력 비즈니스였습니다. 한국에도 대형 그 프랜차이즈형 미용실을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스크바에 가도 되게 유명한 한 분의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분이 바로 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곳곳에 300개 정도의 헤어 살롱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육도 하고 지금 저 가운 보이시죠? 가운. 가운에도 그 제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모스크바에서 나름대로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그 언젠가 그 모스크바에 가면은 인터참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부스를 좀 크게 냈습니다. 부스 이렇게 2.5개를 붙여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쪽으로 가면 그 왜냐면 우리가 했던 게 샴푸기 때문에 샴푸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피부에 바로 발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직접 머리 감겨주고 제품으로 감겨주고 감으면 어떡해요? 말리고 그 디자인까지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직접 헤어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시연해주는 이런 식으로 15년간 나름대로 운영을 참 잘해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한 16년간 전 세계 5만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팔아본 결과, 어, 제 말을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이쁜 여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조금 더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자들도 자기들이 예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잘하고, 그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포즈나 이런 걸 봐도 여사롭지 않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그래도 긴 세월 동안 러시아 사람 그 슬라브족의 헤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발과 다릅니다. 훨씬 더 가늘고 이 전형적인 백인들의 모발이죠. 가늘고 금발을 선호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 비싸게 판매해도 판매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빵, 너는 왜 뭐 하다가 그 상표권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2009년쯤입니다.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물건이 계속 나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한국에서 그 변리사를 통해서 러시아의 상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국내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등록을 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면서 물건은 보시는 것처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제품은 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이어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이제 저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키워왔던 그 브랜드를 자기에게 좀 넘겨달라.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그 한 나라에서 서로 두 업체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줬죠. 그냥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표를 넘겨줬더니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음,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중국에서 일부 제품들을 소싱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쫙 해보면 로고는 분명히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넘겼던 로고가 맞는데
그 밑에 나오는 한글들은 약간 좀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좀 어색합니다. 그 외국에서 만들고 있는 한국 제품을 따라하는 제품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제가 판매하던 제품도 500ml 샴푸 기준으로 해서 6,200루블이면은 오늘 환율로 따지면 10만 6천 원이 조금 넘어요. 진짜 비싸죠. 무슨 샤넬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중국 제품으로 추정되는 이 제품은 500ml에 8,200루블입니다. 그러면 8,200루블은 오늘 환율로 얼마냐? 14만 원이 조금 넘어요. 진짜 미친 가격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들은 450ml, 제 건 500ml인데 이 450ml를 조금 더 크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몇 ml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7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그만치 이게 12,000루블입니다. 그러면 20만 6천 원이 넘어요. 아, 그런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짜 러시아 분들이 참 대단한 거는 이게 옛날에 러시아가 이 예술의 도시였잖아요. 로고 베리데이션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진짜 잘하고 하여튼 창의적인 거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품이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은 제품력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제품력보다가 거의 동등하게 우리가 유지하고 판매해야 되는 것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 잘 아시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정말 이렇게 인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뚫고 지금의 엑시스를 했던 그 거대한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과 엑시스 못한 브랜드들과 제품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제품이 그러니까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는 화장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광고보다 더 강력한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이 광고는 역시 여러분 혹시 포브스 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는 좀 특이하게 여성들을 타겟한 포브스 우먼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책을 딱 이렇게 해서 뒤로 딱 하면 백면 백면에서 마이너스 3면 딱 하면은 거기에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브랜드 넣고 제품 넣고 했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건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던 나라가 러시아였고 두 번째로 판매를 많이 하던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저는 벌써 10년 넘게 거래를 하고 있고 10년은 무슨 15년도 넘었죠. 근데 그 두 나라가 이렇게 길게 싸울지 진짜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뭐 어디 모임 가서 분위기 잘 안 풀리면은 제가 주로 샴푸 판매하는데 1등을 러시아에 많이 팔았고 2등을 우크라이나에 팔았는데 둘이서 지금 너무 길게 싸워서 진짜 머리 아파요 이러면 10중 8구 사람들 빵 터집니다. 뭐, 괴롭다니까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게 되니까 러시아 바이어와 우크라이나 바이어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이 러시아가 더 크고 우크라이나 시장은 러시아에서 파생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기 때문에 러시아 바이어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너 장사하지 마.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심어 놓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근데 뭐 되게 뿌듯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바이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가 상표권 가지고 있지.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내가 이미 상표권 등록했어.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는 순간 니는 불법이다. 난 합법이다. 나는 보호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트너가 저한테 직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사실 좀 뻔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상표권은 미리미리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실컷 키워놓고 뺏기는 수가 있다. 그래서 빵, 너는 브랜드 뺏기고 난 다음에 그냥 놀고 있냐? 아니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러시아를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세계 7개국에 수출을 하고, 국내에도, 제가 그 회사 이름으로 OEM, ODM을 해드리면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 프로페셔널 시장이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어떤 화장품 대표님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바이어는 내한테
일정한, 그러니까 괜찮은 가격으로 사가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폭리를 취해서 많이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면 좋은 사람, 비싸게 판매한 사람. 비싸게 판매하면 어떻겠어요? 판매량이 적죠. 적으니까 나한테는 리즈너블한 가격에 갖고 가서 이제 딴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면서 많이 안 사가는 바이어가 별로 안 좋은 바이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바이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기를 원하는데 프로페셔널 시장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일도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집중했던 프로페셔널 마켓을 매스 마켓으로 전환을 하고자 갖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말로 풀어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나름대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시면서 차기에 새로 만날지도 모르는 파트너와의 전략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재밌었거나 도움이 됐었다면은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물론 제가 뭐 몇만 팔로워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화장품 사업하는 남자 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